네오소울의 대부이자 현대적 R&B의 기틀을 제시한 디안젤로가 향년 5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유족 측은 디안젤로가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음악적 유산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부득이 사생활 존중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신보 작업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기에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1994년 작곡가로 첫 발을 내디딘 디안젤로는 이듬해 데뷔 앨범 브라운 슈가를 발표, 당시 빌보드 앨범 차트 22위를 기록하는 등 90년대 중후반 네오소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후 2000년 앨범 부두를 통해 평단과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그래미 수상까지 성공하며 R&B의 아이콘이자 일약 섹스 심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각종 사건 사고와 부침을 겪으며 10년의 공백기를 가졌고 2014년 세 번째 앨범 블랙 메시아를 통해 복귀, 건재한 음악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2016 그래미 최우수 R&B 앨범상을 거머쥐기도 했죠. 21세기 R&B의 새로운 문법을 제시했던 디안젤로, 그를 롤모델로 삼은 많은 아티스트뿐 아니라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수많은 팬들 등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스의 기타리스트이자 영원한 스페이스맨 에이스 프레일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뉴저지 저택에서 향년 74세로 별세했고 유족 측은 정확한 사망 원인 대신 가족의 품속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입장을 밝혔죠. 18살에 지미 핸드릭스의 크루 멤버였던 에이스 프레일리. 이후 1973년 밴드 키스를 결성하고 수천만 장의 앨범 세일즈와 빌보드 차트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화려한 기타 연주와 우주인을 모티브로 한 분장, 그리고 폭발적인 무대 퍼포먼스는 수많은 기타 키들을 양성하기도 했죠. 전성기를 보낸 뒤 솔로로 전향한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마지막까지 무대에 섰습니다. 2024년에도 신보를 내며 팬들과 교류해왔던 만큼 이번 소식은 큰 충격으로 남아있죠. 키스의 진 시몬스와 피터 크리스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에이스는 밴드의 창립자이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애도했습니다. 또 한 명의 전설 림프 비스킷의 베이시스트 샘 리버스도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식 계정을 통해 부고가 전해졌는데요. 1994년 밴드 결성 멤버로 참여한 그는 90년대 후반부터 밴드의 전성기를 함께하며 그래미 수상과 수천만 장의 앨범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또 특유의 묵직한 베이스라인으로 밴드의 핵심 사운드를 구축했고 이른바 뉴 메탈 장르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했죠. 잠시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했지만 2009년 재합류 이후 간이식 수술을 받으며 투혼을 이어간 샘 리버스. 하지만 지난 8월 영국 리즈 페스티벌 무대가 그의 마지막 공연이 되고 말았죠. 림프 비스킷은 우리는 형제를 잃었다. 그는 순수한 마법 그 자체였다며 고인을 향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의 24시간 비디오 뮤직 채널, 이른바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열었던 MTV의 역사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MTV는 영국 내 음악 채널 송출을 중단하고 이후 유럽 전역과 호주, 브라질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오늘 12월 31일을 끝으로 영국 내 MTV 뮤직, MTV 라이브 등 5개 채널을 폐쇄하기로 결정. 메인 채널인 MTV HD는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위주로 개편된다고 하죠. 1981년 미국 개국을 시작으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직비디오 독점 공개, 금기를 깬 마돈나의 라이커 버진 무대, 너바나의 울분이 담긴 언플러그드 공연까지 MTV는 그야말로 팝 역사의 산증인이었는데요.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선봉장으로서 1997년에는 영국 전용 채널까지 런칭하는 등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틱톡, 스포티파이 같은 대항마의 등장으로 MTV의 위상은 점점 약화되었고 시청률 급감과 재정적 부담 끝에 결국 몸집 줄이기라는 결정을 내렸죠.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MTV가 점진적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파격과 대중문화의 상징이었던 MTV, 과연 이렇게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는 걸까요? 영국 내 최고 앨범을 가리는 2025 머큐리 프라이즈가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역사상 처음으로 런던이 아닌 뉴캐슬에서 열렸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뉴캐슬에서 영광의 순간을 누린 주인공은 바로 샘 펜더의 앨범 People Watching이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결속력과 개성, 그리고 야망이 뛰어나다며 마치 클래식 앨범처럼 오랫동안 기억될 작품이라 덧붙였죠. 샘 펜더 역시 이번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가장 먼저 자신의 멘토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던 애니 오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애니 오웬은 샘 펜더의 어린 시절 선생님으로 ADHD를 앓던 샘 펜더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죠.
타이틀곡 People Watching은 세상을 떠난 애니 오웬에게 바치는 헌사로 샘 펜더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다고 합니다. 2019년 데뷔 앨범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은 샘 펜더. 이후 차기작 세븐틴 고잉 언더가 대성공을 거뒀고 올해 2월 4년 만에 신보 People Watching을 발표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회적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평단과 대중 모두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과거 2022년 머큐리 프라이즈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 기회를 놓쳤던 샘 펜더. 불과 3년 만에 고향인 뉴캐슬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됐죠. 한편 이번 머큐리 프라이즈의 후보작으로는 FK 트윅스의 유섹슈아, 콘테인즈 DC의 로맨스, 핑크 팬서리스의 팬시댓, 울프 앨리스의 더 클리어링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뮤지션들의 뮤지션 테이미 임팔라가 무려 5년 만에 신보 5집 데드비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작업은 케빈 파커의 고향인 호주에서 진행됐고 호주 서부 지역 특유의 야외 레이브 문화 부시 두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인터뷰에서는 자가 치료 방식의 레이브 그리고 멈춰버린 반복 속에서의 자기인식이라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한 댄스 음악이 아닌 자기 성찰과 해방의 리듬을 담은 앨범인 셈이죠. 작업은 호주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인지더프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존의 풍성하고 다중 레이어의 사이키델릭 록 사운드 대신 미니멀한 비트, 클럽 신디사이저, 드럼머신이 주축을 이루는데요. 케빈 파커는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단순함을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믹싱 마스터링 과정에서 이두적인 날것의 느낌을 강조했고 완벽함보다 생생함을 택했다고 덧붙였죠. 이번 앨범은 케빈 파커가 아버지로서 발표하는 첫 앨범, 따라서 그가 느낀 삶의 균열, 책임감과 자기회의감 등 내면적 고백이 두드러집니다. 데드비트의 의미는 게으른 사람 또는 무책임한 아버지. 케빈은 이를 자신의 불안과 자기 성찰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앨범 커버에서 알 수 있듯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맞이한 테이미 임팔라의 이번 앨범, 현재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앨범 판매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에는 월드 투어 일정까지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스페인 출신 아티스트 로살리아의 새 앨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11월 7일 네 번째 정규 앨범 럭스를 발매할 예정. 이번 앨범은 2024년부터 작업이 이루어졌고 로살리아가 직접 기획부터 디렉팅까지 총괄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하죠. 이번 앨범의 키워드는 여성적 신비와 변형, 그리고 초월. 음악적으로는 오페라와 교향악이 가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종교적이고 영적인 이미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죠. 앨범은 이른바 4가지 무브먼트로 나뉘게 되며 리빙 레전드 비오크, 실험적인 아티스트 입스 투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피지컬 앨범에는 3개의 트랙이 독점으로 실린다고 하죠. 전작 모토마미 이후 무려 3년 만에 컴백, 탄탄한 커리어를 완성하고 있는 로살리아가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음악을 선보이게 될지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전 주문이 진행 중입니다.